예, 자, 아까 이거 설명하다 말았죠. 예. 시간을 보면서 합시다. 예. 아이고, 예. 자,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가 이 얘기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일반인이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된다.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된다. 그리고 어떤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예, 전문가들의 견해를 우리가 접하기가 쉽게 됐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더 안 되죠. 예, 해결이 더 안 되죠. 왜 그러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전문가 집단 A, 전문가 집단 B가 있는데 전문가 집단 A가 전문가 집단 B보다 월등하게 권위가 있는 것으로, 예, 월등하게 어떤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뭐 그게 느껴지든지 아니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뭡니까? A의 말을 그냥 믿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바로 이러한 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국가기관의 어떤 전문가 집단 A가 있고 이 사람들의 견해에 반대하는 전문가 집단 B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국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이죠, 일반. 예. 예. 그냥 소위 말하는 어떤 일반인이나 어떤 단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월등하게 B보다 A가 월등하게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면은 당연히 이 국가기관의 말을 우리가 믿을 텐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정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도 보는 정보를 지금은 일반인들도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보 유통의 장이라는 것이 일반인한테도 뭐 예를 들면 SN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망들이 있죠. 일반인한테도 계속해서 뭡니까? 자유롭게 그리고 개방되어 있죠.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판단을 더 못하죠. 판단을 더 하기 어렵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국가가 하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뭐 손해를 봤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싶거나 믿기가 쉽겠죠. 예, 왜냐하면 국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심지어는 뭡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 같은 심각한 대규모 전염병의 사례에서도 이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안 통한다는 거죠. 예, 왜? 국민들이 안 믿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런 문제. 예. 전문가들의 지식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그리고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뭡니까? 서로 논쟁의 장이라는 것도 다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고 분명히 나쁜 점도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국가가 알려주지 않는 정보, 뭐 이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은폐된 정보가 있다.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이 알 수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가의 전문가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가 쉽게 된다는 거죠. 예.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더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보고 그 정보가 맞다라고 판단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소위 말하는 지지해 주는 어떤 증거 같은 것을 쉽게 지금은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이상한 단체 저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은 개인들이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자기 자신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맞다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건 참 골치 아픈 문제고 딱 부러지는 해결책이 잘 없긴 합니다, 사실은. 예, 지금 현재로.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죠. 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뭐 소위 말하는 뭐 음모론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너무 강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뭐 음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국가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 정책이 있었고 마스크를 많이 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특히 여러분들 보세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대규모이고 긴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된다? 아주 빠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국가 정책이라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어느 정도는 따르게 되겠죠. 예. 특히 대규모로 아주 빠르게 국가 정책이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 반론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국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가 쉽죠. 예, 하기가 쉽죠. 특히 예를 들면은 백신 같은 경우에 이게 별로 크게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3차, 4차까지 접종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반론이 존재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국가 입장에서 3차, 4차 접종을 안 할 수 있겠느냐.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러한 대규모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아주 빠르게 어떤 정책들이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실행된 것을 또 중간에 그만두기는 또 힘들다라는 거죠. 예,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도 뭡니까? 반론을 제기해도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재밌는 게 반론을 제기하니까 국가가 말을 안 듣죠. 예. 근데 국가가 말을 안 들으니까 국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봐라. 이렇게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계속해서 백신을 강제하는 어떤 숨겨진 의도, 예.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 예. 여러분들도 이제 느꼈겠지만, 이제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성격들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런 과제가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요 코로나19에 관련된 문제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요 내용도 다 강의 자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자료를 보면서 하면 되고, 당연히 중간 시험하고 마찬가지죠. 예, 기말 시험도 이 강의 자료에서 나오니까 강의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코로나19에 대한 소위 말하는 공식 견해가 있는 것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 공식 견해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차례로 먼저 소개를 한 다음에 과연 우리는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요게 세 번째죠. 마지막으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도 제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복잡한 문제를 아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뭐 단 하나의 방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가, 그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러한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발생하는 논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짚어봤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코로나19가 도대체 뭐 어떤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뭐 그냥 정보죠. 정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자료를 읽어보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이 동영상을 이 강의 자료를 쭉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부분만 제가 요점을 짚어 드릴게요. 짚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강의 자료를 한번 읽어보면 아마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